때는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이 앞을 다투어 신대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게 군사력으로 뒤져있던 이들 나라들은 스페인이 사실상 버린 땅이나 다름이 없던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꾸리게 됩니다. 그나마도 대구나 비버털과 같은 유럽인들에게 유용한 생산물이 많았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유한 것은 프랑스였고, 이 경쟁에서 꼴찌 그룹으로 밀려난 영국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관심을 적게 받았던 지역인 오늘날의 미국 동부 해안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였고, 오늘은 미국 역사의 시작을 장식한 미국 동부주들의 성립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초기 식민지는 버지니아였습니다. 버지니아는 전형적인 온대기후 지역인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원까지 갖추고 있어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온이 대략 부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1607년 만들어진 제임스타운은 최초의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정착민들이 모조리 굶어 죽을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이주한다고 해서 식민지가 금싸라기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지 안 맞는 버지니아 식민지를 살린 것은 바로 담배 재배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담배는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작물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담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버지니아가 이런 담배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이 담배 농사를 짓기 위해 대규모 상업 농장인 플랜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영국의 하층 백인들이 계약 농사꾼으로 혹사당했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수없이 수입되어 악명 높은 미국 노예지의 본고장이 됩니다. 한편 오늘날의 매사추세츠를 위시한 미국의 북부 지역을 뉴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버지니아보다 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우선 뉴잉글랜드는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의주나 함경도에 해당하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겨울에는 쉽게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고 가끔은 4월 초에도 눈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뉴잉글랜드 지역은 버지니아와 같이 대량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는데, 이곳에서 식민지가 건설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 영국 국교회를 강제하던 정부에 의해 종교적 탄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은 물론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던 다른 신교 종파까지 모두 탄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라는 것이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 카톨릭을 버리고 만든 종파이기에 신교이기는 했지만, 교황 대신에 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놓는다는 것 빼고는 교리적으로는 그다지 신교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신교들이 영국 국교회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완고하게 저항하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던 신교 분리주의자들 중 일부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던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분리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종파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 이민을 떠났던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 흐르자 네덜란드에 이주한 분리주의자 1세대들의 자녀들이 영국말을 잃어버리고 네덜란드 사람이 되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이민사회든 정착한 지역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국에 정착한 한인 2세들이나 3세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손들의 영국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분리주의자들 중 한 집단이 네덜란드를 떠나 다시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들이 그 유명한 필그림입니다. 이들은 원래 날씨가 좋은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넓은 버지니아 땅을 내버려 두고 춥고 살기 힘든 땅을 찾아갈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필 당시 날씨 조건이 좋지 않아 이들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길을 잘못 들면서 필그림들은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해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가 1620년 말 겨울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덕분에 먹을 것도 거의 없는 이곳에서 훗날 필그림들은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기며 다음 해를 맞이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농사도 짓고 다음 해 가을이 끝나자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자축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필그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최악의 환경을 자랑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이었지만,
확실한 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워먹을 것이 전혀 없는 환경이었던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정착한 필그림들이 만든 교회 조직은 사실상 지방정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초적인 형태의 의회를 만들고 투표를 한다던가 학교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들이 모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교회 자치의 형태는 후에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또 다른 신교 종파인 청도교들도 거의 유사하게 받아들여 시행하게 됩니다. 뒤에 이주한 청도교의 수가 너무 많아 이미 정착해 있던 필그림들의 수를 순식간에 압도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1630년대 이후에는 청도교 식민지로 불리게 됩니다. 청도교나 필그림이나 말 안 통할 정도로 엄격한 계율을 중시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북동부는 이후 엄격한 종교적 색채와 보수성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 됩니다. 한편 1675년경이 되면 뉴 잉글랜드에는 북으로부터 차례로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커네티컷 등의 식민지가 자리잡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보다 남쪽으로는 뉴욕,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등이 성립됩니다. 뉴욕주의 중심지인 뉴욕시를 포함해서 이들 지역의 일부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다가 영국에 양도된 지역들입니다. 이들을 중부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신교 보수주의 색채를 띠었던 뉴잉글랜드 지역과는 달리 이들 중부 식민지들은 좀 더 다양한 색채의 종교적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자유의 나라 네덜란드의 무역항이었던 이유로 종교적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전통이 자리잡았습니다. 신도들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들이 주축이 된 펜실베니아 역시 후에 비교적 일찍 노예제를 비판하며 훗날 미국 북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 북부와 중부 식민지들은 선박 제조업과 수산업, 목재, 철강, 무역 등이 발달하면서 훗날 미국 산업화의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남부 식민지들은 철저하게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신교도가 강세인 미국에서 흔치 않은 가톨릭 세력의 본고장인 메릴랜드는 후에 남북전쟁 당시 북부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찍부터 노예제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의 고향인 버지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 남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 이르기까지 남부는 모두 담배, 밀, 쌀, 염색 재료인 인디고 그리고 노예제의 뼈대를 이루는 목화 생산 등으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 식민지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농사짓기에 유리한 평원이 자리했기에 남부 식민지들은 굳이 북부와 중부 식민지들과 같이 산업을 육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식민지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플랜테이션, 즉 단일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농장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들 플랜테이션은 초기에는 가난한 백인 이민자를 노동력으로 이용했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 철저하게 노예 노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들 남부는 노예제의 유산 때문에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과 남부의 산업 구조적 차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성립 시기부터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식민지는 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였을까? 북부와 남부의 상반된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로 뭉쳐 나라를 만들게 되었을까?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18세기 중반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